반갑습니다. 정준주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제도적인 차원, 개선, 뭐 이런 강화 이런 쪽으로 되게 측면을 강조하시는데, 그 점도 당연히 저는 공감합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게 우리 잃어버린 사회 공동체의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산다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진정 선진국가로 가는 게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글을 썼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자의 도죽경 93편에 보면은 천양해의 소이불실, 곧 하늘이 그물은 크고 성긴 듯하지만은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늘의 그물망은 촘촘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시절에 장애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은 복지 관련 선거 공약에서 늘 촘촘한 복지를 하겠다고 내세웠지만은 아직도 우리 복지는 촘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힘없는 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아픈 사람들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다시 말해 가진 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홀대하는 이런 부비노래 사회에 칼폴리니가 말한 악마의 맷돌이라고 칭한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비인간적이고 반공동체적인 장치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서민들의 삶이 급진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현실, 이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빈민층들, 가난한 이들로 인해서 이 사회는 사실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희망이 이런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살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폐단은 뭐 아시겠지만 한번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절벽 사회입니다. 특히 패자 부활 전 한번 실패 나라에 떨어진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짓밟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이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함께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족은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입니다. 그를 보호하는, 인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는 세포와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몸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노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생명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듯이 사회라는 조직이 이루는 최소단위 이 가족 울타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해서 죽으면은 그 사회 공동체는 붕괴되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건강한 개인이 있어야 건강한 가족이 있고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최근에 이런 유독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취약해지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족 동반 자살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특히 오늘 주제인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비극에 저는 주목합니다. 왜 세모녀인가? 2014년 송파 세모녀, 청주의 세모녀 사건, 2018년 사망 후에 5개월 만에 발견된 전평 모녀 사건, 또 2019년 성북구 내모녀와 탈북 모자 사건, 또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충격을 주었던 수원 세모녀 사건들, 이처럼 동일한 패턴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걸 보면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빈곤과 여성차별이라는 이중질곡에 시달리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특히 아직도 굳건한 있던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버지 없는
가정이 부재한 여성들만의 가정일 경우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세모녀 사건 경우에도 이 긴급복지지원제에서 신청을 기피할 정도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우리 사회의 또 편만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짓밟는 낙인 효과 같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복지제도에 어떡하지 않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한 게 바로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그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감독인 켄 로즈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잔인함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처럼 가난이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관료적인 어떤 복지제도의 폐단, 약자와 소외계층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이 어떤 공무원을 비롯한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전략해버리고선 영국의 복지 현실이 있는데 우리 역시도 이런 점을 발생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로 가난한 국가도 부자를 못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GDP 이미 3만 불은 훨씬 넘었었고 세계 10대 경제적으로 올라선 지금은 이제 국가가 가난이들의 빈곤함과 어려움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민들 모두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부 부익부의 양극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천부인권의 가난에 의해서는 천부인권이 훼손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극단의 선택이 일어나도록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되어 있지만은 특히 장애인 경우에 의료적인 문제, 혜택 관리에서 부양의무제가 미흡함으로 해서 복지사가 많이 형성되고 가난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회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듯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문제, 강화 문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사후 약방문식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또 긴급이차에 대한 이들에 대한 응급조치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공동체 시계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도시에서는 대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거의 이웃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모녀 사건의 저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는 좀 뭡니까 합니다만은 아파트 단지나 특수한 주거 환경에 맞춰가지고 반상회나 주민자치 같은 이 시스템을 좀 더 운영에 묘를 생기는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후로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 재구조화된 그런 요구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런 공동체식, 이 전통사회에서 이어졌던 공동체식을 부활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장애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대형 수용시설로 가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전통사의 이런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런 식을 도시 안에서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시사주간 USN 월드 리포트가 된 것처럼 우리 국력 수준은 이미 일본을 앞서고 세계 6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흔쾌히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세모녀 사건 같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극심해지고 있는 경제 불평등으로 해서 가정이 붕괴 해체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결국 우리 민족이 보유한 공동조직을 되살림으로써 사회 안전망이
공조직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이런 송에서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이루어지면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섬이라는 전종호 시인에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표현인데요. 섬과 섬 사이에 외로운 섬과 섬 사이에 우리가 다리를 놓는 이웃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